백길종 기자, 오늘 영장 집행 과정에서 큰 충돌이 없었다는 점은 물론 좀 다행스러운 점인데 글쎄요, 경호처 내부에서 어떤 지시가 좀 있었을까요? 네, 정확히 말하면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참 경호처와 이제 경찰 이제 간에 이제 실랑이가 며칠간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참 줄다리기가 치열했는데 3자 회동 끝에도 이제 별다른 소득 없이 의견 차만 확인하고 어제 이제 3자 회동이 있었죠. 네, 경찰, 공수처, 이제 경호처 간의 3자 회동도 큰 소득이 없었다 이렇게 저희가 다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영상을 새벽에 보면서 좀 놀랐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3일 1차 집행 때에 비해서 정말 쾌속으로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돌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제가 1차 저지선 이후에 2차 저지선도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형 버스 하나만 있었고 경호처 인력이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2차 대형 버스를 뒤에는 이제 경호처 인력들이 있어서 네. 이제 경찰과 공수처 인력들의 진입을 좀 그래도 여기서부터는 치열하게 막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경찰 인원들이 양옆을 둘러보더니 왼쪽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경호처 이제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는데 이제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오늘은 스크럼 같은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이야기냐, 이제 뭐 많이들 얘기가 이미 보도가 나와서 이제 보도가 나왔지만 혹시 경호처의 그런 지휘부의 영이 이제 닿지 않는 것이냐, 이제 사기가 많이 저하된 거냐라고 물어보니 이제 사기가 떨어져서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지휘부, 즉 소위 말하는 강경파로 불리는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의 이제 며칠간의 회유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나 이제 자기들도 이제 김성훈 차장처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될 수 있다. 이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이런 두려움, 그리고 이게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적법성 이제 논란을 계속 키우고 있지만 결국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 아니냐, 그 영장 집행을 우리가 막아설 이제 명분이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경호처 직원 내부에서도 많이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이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우리가 막아설 이유가 있겠느냐. 네, 그런 것들이 그런 이유에서 아니겠느냐라는 게 경호처 관계자의 설명이었고요. 즉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호처 내부는 경호처 직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긴다. 이게 지시라면 지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차 집행 당시에 이제 수많은 이제 직원들이 내근직도 나와서 다 스크럼을 짤 정도였다고 하는데 네. 그랬던 것과 다르게 오늘은 1차 저지선부터 인력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2차 저지선까지 막아서는 인력은 아무도 없었던 것을 이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2차 저지선도 맥없이 무너진 것으로 미뤄볼 때 수많은 경호처 직원들의 이제 심정적인 이탈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미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보태자면 네. 오늘 오전에 나온 조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호처에 넘버 2, 넘버 3가 있는데 그 넘버 3로 불리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어제 막판 정신교육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그렇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에 직원들을 다 소집을 해서 입단속을 좀 시켰다고 합니다. 어젯밤이 아니죠. 엊그제 밤에 직원들을 그제밤에 입단속을 좀 시켰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 체포가 임박했다 계속 기사가 나오면서 경호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동요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윤건영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이 아니라면 칼이라도 써서 좀 이거를 막아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제보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게 또 언론을 통해서 여러 또 기사들이 나왔고요. 네. 또 안규백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3의 장소로 도피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언론에 얘기를 해서 제가 또 직접 취재를 해보니 그게 또 경호처에 있는 관계자 발이어서 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좀 시켰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이와 함께 윤갑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사죠. 네. 이 변호사가
경호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경호법 17조를 언급하면서 여러분도, 이 경호원 여러분도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경찰들이 많은 인원들이 와서 이 집행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호원 여러분들이 3-4명씩 모여서 움직여라라는 지시도 했다고 얘기가 있었고, 또 철조망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으니 이것도 좀 대비를 해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정말 그 경호처에서 만약에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 정말 무력 충돌이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우려를 많은 분들이 했을 텐데요. 이게 사실은 뭐 경찰이 집행을 할 때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무력을 사용한다면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호처 내부에서도 동요가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해서 오늘 백길종 기자가 말한 대로 스크럼을 짜지 않고 조금은 더 수월하게 좀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닌 게 그 차정현 주임검사 있습니다. 그 공수처의 차정현 검사가 공수처 부장검사가 오늘 이제 집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한남동 관저 그 위로 올라가면서 그 경호처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과의 뭐 말싸움이 좀 신경전이 좀 있었던 그런 해프닝도 있었지만 큰 무력 충돌은 다행히도 없었습니다.